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입추와 말복도 지났는데 막바지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긴 더위에 힐링이 되는 문화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공연장 밖으로 나온 신개념 뮤지컬 무대, 도파민 단식을 위한 디지털 거리두기, 그리고 무대 위에 작은 거인 가수 박정현 씨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보이는 랭킹에서는 웹툰이 원작인 화제의 드라마와 영화까지 만나볼게요. 지금 뮤지컬 시장은 역대 최고의 호황기를 맞았죠. 하지만 표값도 만만치 않고 배우들이 오를 수 있는 무대는 한정적이라 마냥 웃을 수만도 없는데요. 이런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이색 바가 등장해 젊은 세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볼까요? 요즘 뜨는 동네, 이른바 식당동에 들어선 식당. 정각이 되자 불이 꺼지더니 종소리와 함께 신나는 뮤지컬 공연이 펼쳐집니다. 마이크를 잡기 전까지만 해도 무대 아래에서 음식을 나르던 이들은 다름 아닌 현직 뮤지컬 배우들. 식사하는 손님들 사이로 매일 밤 뮤지컬 공연이 펼쳐지는 곳,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뮤지컬 밤이다. 주말 밤이면 170석 좌석이 꽉 차는 건 일상이 됐고 최애 배우를 보러 N차 방문하기도 합니다. 노래 듣는 것만으로도 좀 힐링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언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니까 신나더라고요. 대형극장 부럽지 않은 인기를 자랑하면서 지난해 말 서울 대학로에 처음 등장한 이후 양양과 부산 등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 배경에는 단연 뮤지컬 열풍이 있습니다. 지난해 뮤지컬표 매출액은 4,590억 원. 4천억 원을 처음 넘은 재작년보다 8% 가까이 성장하며 코로나19로 입었던 타격을 빠르게 털어냈습니다. 다만 대관료 등 제작비 상승으로 높게는 10만 원 후반대까지 치솟은 표값은 갈수록 관객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판매액이 다소 줄어든 것도 이 같은 부담이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 지배적인데 뮤지컬 마니아, 유덕들로서는 만원대 저렴한 입장료에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뮤지컬 바가 눈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적인 면이나 이제 티켓팅 하는 게 좀 힘든데 여기는 좀 편하게 친구들이랑도 이제 와서 즐길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업계의 아쉬움도 채우고 있습니다. 뮤지컬 시장은 스타들이 나오는 회차 위주로 관객 쏠림이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 배우들은 매 순간이 주인공입니다. 관객들 앞에서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 그게 사실 저한테는 그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음식과 술을 함께 즐기는 바에서는 공연 진정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시선도 있지만 이곳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있습니다. 노래 하나하나 할 때 관객분 표정 한 분 한 분 보이는 게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 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관객들이 입 숨도 못 쉬고 봐야 하는 그런 문화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거든요. 뮤지컬은 즐겁다를 보여주고 싶은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오늘도 뮤지컬 바는 손님과 배우들의 호흡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극계의 꿈터 대학로 소극장처럼 또 밴드들의 고향 홍대 클럽처럼 이곳도 핫플레이스를 넘어 뮤지컬계의 작지만 소중한 놀이터가 될 수 있을까요? YTN 송재인입니다. 잠시라도 휴대전화가 옆에 없으면 불안한 분들 많으시죠? 이 휴대전화와 SNS를 중독 수준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디지털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이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극적인 장면들로 시선을 사로잡는 1분 이내 짧은 영상들을 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기 일쑤입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게 일상인 직장인 최민우 씨는 하루에만 평균 6, 7시간 손에 쥐고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 진단을 해보니 40점 만점에 24점.
고위험군까지는 아니지만 조절력이 떨어진 잠재적 위험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쉬는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걸 보면은 남들에 비해서 많이 보고 있는구나. 연락이 갑자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비율을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20대가 50대의 2배에 달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젊은 연령대일수록 그 비율이 높은 건데요. 문제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평균 10%포인트 이상 그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는 최근 저서에서 스마트폰에 과하게 노출돼 정신건강이 나빠진 1996년 이후 태어난 이들을 불안 세대라고 부르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가방 안에 스마트폰 100여 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내기 위해 잠시 반납한 겁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생활에서 벗어나 북을 치고 요가를 하며 몸을 움직이는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 캠프입니다. 3,000명 이상이 지원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앞으로 휴대폰 사용 시간 1시간 더 줄여보자. 앞으로 휴대폰 사용 시간도 줄이고 컴퓨터 게임 시간도 엄마 말에 따라 약속을 준수시켜보자.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녀도 의존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평소 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잘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아이들의 편에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해외에서는 청소년 디지털 중독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미국 국가 주치의로 불리는 고위 인사는 SNS를 사용할 때 경고문이 뜨게 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Social media is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harms for adolescents. Now, warning labels, based on our experience with tobacco and alcohol products, can be useful in both increasing awareness and changing behavior. 우리 정치권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점차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자극을 접할수록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도파민 중독의 시대. 스마트폰과 스마트한 공존을 위해 올바른 사용 습관을 위한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직접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고음. R&B 요정 박정현 씨가 어느덧 데뷔 26년 차를 맞았는데요. 22살 재미교포 대학생이 대한민국 대표 디바가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힘든 일도 추억이 됐다는 가수 박정현 씨의 속 깊은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지점을 지나버린 모든 건 결국 시들어가는 많은 건 지금 난 그 가운데 있어. 팬들을 위한 가수 박정현 씨의 소규모 콘서트. 흰 티에 흰 바지, 편안한 복장에 표정도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엘랑이란 팬덤명도 정했는데 박정현의 영어 이름 리나의 알파벳 순서를 바꾼 장명이랍니다. 엘랑이들아 안녕. 네, 처음 해봅니다. 얼마 전부터 엘랑이들을 위한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콘서트에서 소외됐던 노래들을 팬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성량. 한 방송사의 버스킹 프로그램에서 부른 노래들은 전 세계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샹들리에 안 할 뻔했었어요. 제가 혼자 부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악뮤의 수현 씨가 이 부분을 여기 아래 거 힘드니까 불러주면 그러면 제가 그 클라이맥스 부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없이는 진짜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서로서로의 힘을 약간 모아서 엄청난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Someone Like You를
인터뷰 도중 불쑥 청해도 흔들림 하나 없이 불러줍니다.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too. Don't forget me, I beg. I remember you said. 이렇게 노래 잘하는 그녀도 부르기 힘든 노래가 있을까요? 맞아요. 꿈에가 제일 어려웠는데 너무 많이 불러서 정말 몇천 번 불러서 이제 쉬워졌어요. 좀 쉬워졌어요. 무엇보다 쉬워졌다는 원래 어려운 그녀의 대표곡 꿈에도 라이브로 청해봤습니다. 날 안아주네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었지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내 손을 잡네요. 22살 재미교포 박정현이 가수의 길로 접어든 건 한국말과 문화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냥 한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뭐 노래는 뭐 얼마나 잘 되겠어. 그냥 당연히 실패하겠지. 근데 대신은 한 1년, 2년 정도만 나와서 말이라도 조금 배울 수 있으면 문화도 조금 느껴볼 수 있으면.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다던 박정현은 이제 26년 차 대한민국 대표 디바가 됐습니다. 올봄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 개막전에서 부른 애국가는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미국 국가에 이어 부른 애국가를 무척이나 높게 불렀는데 알고 보니 그녀의 전략이었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계속 이제 그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약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귀한 해석이 됐었으면 하는 목표였어요. 저희 키워드가 holy, 거룩함. 최근 여름철을 겨냥해 내놓은 미니 앨범. 청량한 노래들로 구성하고 그동안 창법과 다르게 힘을 빼고 편안하게 불렀습니다. 더 실험적인 음악을 그냥 자유롭게 한번 그냥 실험을 해볼게요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번 딴 곳에서 잠깐이라도 좀 놀고 싶었었어요. 한결 여유로워진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무대를 즐기는 가수. 26년 시간만큼 단단해진 박정현의 인생 좌우명.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길이 안 보일 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항상 내일이 있다는 것. 힘든 것들도 다 추억이 된다는 것. YTN 김정아입니다. 이번엔 랭킹을 통해 문학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컬처 인사이드가 선정한 쏙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바로 드라마와 영화를 점령한 원작 웹툰 탑 5인데요. 독자들에게 이미 검증된 이야기라 그럴까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화제를 모은 웹툰 원작 작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5위는 주먹 대신 프라이팬을 든 마동석표 휴먼 코미디 영화 시동입니다. 마동석 씨가 범죄도시 시리즈로 트리플 천만 관객을 달성하기 전
정체불명 단발머리 주방장으로 색다른 연기를 보여줬던 영화 시동. 시동은 반항아 태길이 장풍반점의 주방장 거석이 형을 만나 진짜 세상을 알게 되는 유쾌한 성장 코미디입니다. 캐릭터가 배우들 모습은 웹툰과 최강 싱크로율을 자랑하는데요. 단발병 퇴치 캐릭터로 변신한 마동석과 생활 밀착형 코믹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의 환상 조합으로 감동과 재미를 모두 잡았죠. 아직 안 자는데 꿀꿀. 보고 나면 짜장면이 먹고 싶어진다는 맛있는 영화 시동이었습니다.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할까? 영화는 몰라도 이 대사 아는 분들은 많으시죠? 드라마와 영화를 점령한 웹툰 4위, 영화 내부자들입니다. 정치 깡패가 장필우의 딸대를 물었다. 이병헌, 조승우 등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인 액션 범죄 영화 내부자들. 정재계, 언론 등 권력층의 민낯을 드러내는 파격적인 스토리로 화제가 됐는데요.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총 관객 수 900만 명을 넘기며 한국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1위로 흥행 기록을 싹쓸이했습니다. 2001년 영화 친구의 기록도 무려 15년 만에 깨뜨렸죠. 내부자들은 드라마 미생과 영화 이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했는데요. 영화의 결말을 존중하기 위해 웹툰을 미완결로 남겨둘 만큼 원작자의 영화 사랑이 대단합니다. 내부자들의 프리퀄 드라마도 OTT 시리즈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웹툰 팬과 영화 팬들 모두에게 희소식이네요. 3위는 상반기 최고의 여심 저격 드라마 선제 업고 튀어입니다. 못하는구나. 방영 당시 많은 여성들의 월요병을 치유해준 마성의 드라마 선제 업고 튀어는 열혈 팬 소리가 최애 아이돌 선재를 구하러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슬립 판타지 로맨스인데요. 이게 타임머신이야. 어머 선재야! 닿을 수 없는 남자 주인공 변우석 씨는 이 한 편의 드라마로 선재 신드롬을 일으키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죠. 드라마는 내일의 으뜸이라는 웹소설 연재와 동명의 웹툰이 공개된 후 제작됐는데요. 방영 한 달도 안 돼 웹툰 판매율이 무려 20배나 뛰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겠죠. 방영 내내 화제성을 몰고 다닌 선제 업고 튀어가 랭킹 3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웹툰 세계 최강자 강풀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무빙입니다. 웹툰 누적 조회수 2억 회, OTT 종합 화제성 1위로 한국형 히어로물의 저력을 보여준 무빙. 제작에 650억 원을 쏟아부으며 한국 드라마 최대 제작비를 기록했는데요. 웹툰 시조세라 불리는 강풀 작가의 작품은 그동안 여러 편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웹툰의 인기에 비해 최근 영화 성적이 아쉬웠죠. 그런 강풀 징크스를 이번에 무빙으로 완벽하게 깨뜨렸습니다. 심지어 직접 드라마 각색에 참여해 원작보다 낫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는데요. 올 하반기에 이어 공개될 강풀 원작의 미스터리 드라마 조명가게도 기다려집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점령한 웹툰 원작 1위, 짐작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웹툰 원작 영화의 신기록을 세웠던 영화 신과 함께입니다. 김자홍. 미지의 저승세계를 다루며 한국 판타지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쓴 신과 함께 재판의 순서는 염라대왕을 직접 배정합니다. 1000만 영화를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1편과 2편에서 쌍1000만 흥행을 달성했죠. 연재 당시 네이버 웹툰 전체 1위를 한 만큼 원작 팬들의 관심도 무척 컸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진은 웹툰에서는 보여주기 어려운 스펙타클한 볼거리로 1000만 흥행 스코어 기록! 당시 후일담도 화제가 됐는데요. 염라대왕의 카리스마를 보여준 이정재 씨는 특별 출연인데 무려 30회차 이상 촬영을 했다고 하죠. 관련 지역의 최종 판결을 시작해 주십시오. 소멸시켜야 마땅한 왕기. 후속편이 진행되면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나도 사실 공부할.
이제 아이들 개학도 얼마 남지 않았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여름방학의 끝자락, 독서의 바다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 180개 공공도서관 등 전국 국공립도서관에서 여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서의 계절, 가을을 기다리며 도서관 피서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